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70대 초반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온 분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내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이 모두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큰딸의 육아 도움 요청으로 시작된 10년간의 황혼육아, 그리고 뒤이어 시작된 둘째 아들과의 동거 생활에서 또 다른 10년간의 육아까지 총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주들을 돌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허리와 손목의 만성 통증, 그리고 예전처럼 집안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들네 부부. 결국 저는 혼자 나가 살겠다고 말했더니 아들은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라며 요양원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자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20년 전 큰딸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애기 둘 다 어리고 남편은 야근에 출장에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때 큰딸은 4살, 2살 아이를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육아는 딸의 몫이었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애들 아플 때마다 결근하고 조퇴하는 거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아이들은 매일 울고 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출근하는 것도 살림도 너무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딸을 돕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먼저였으니깐요.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저는 아직 몸도 건강했고 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딸네 집으로 출근하듯 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30분에 딸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 깨우고 아침밥 차려주고 큰아이 유치원 준비시키고 작은아이는 하루 종일 돌봤어요. 딸이 퇴근할 때까지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까지. 마치 20년 전 제 아이들을 키울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르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번에 승진한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딸의 고마운 말에 피로가 씻겨나갔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네 부부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거나 집에서 돌봤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딸네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애 낳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친정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살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딸내 육아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사를 해서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10년의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고 밤에도 자주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며느리를 달래면서 동시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며느리가 직장 복귀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아기가 할머니만 찾아요. 할머니 품이 편한가 봐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5년, 6년 지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허리가 뻣뻣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저녁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손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아이를 안고 업고 하다 보니 손목에 담이 오고 나중에는 컵 하나 드는 것도 아플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손주들도 점점 자라면서 저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놀아달라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하는데 할머니 학원 가야 해요 하며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 하며 달려오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듯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며느리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불만만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짜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목이 아픈 탓에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어 간 조절이 어려웠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며느리는 불만만 표현했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안 개켜 있고 청소도 예전 같지 않네요. 요즘 부쩍 늙으신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설거지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신경 좀 쓰세요. 여기 그릇에 고춧가루가 남아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커서 각자 방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저희 집에 방이 3개뿐이라. 어머니 혼자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텐데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20년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손주들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이제 몸이 아프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우리도 직장 다녀야 하고 애들 키우느라 어머니를 매번 챙겨드릴 수도 없으니까요. 아들의 변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할 짐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0년간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다 해주니까요. 우리도 자주 뵈러 갈 거고. 마치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더욱 상처였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내 집도 아닌 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딸의 반응에 저는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 가서 편히 지내세요. 혼자 살면 외롭고 저희도 엄마 걱정되잖아요. 빈말이라도 엄마 내가 엄마 모실게 라고 할 줄 알았던 딸의 반응에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딸이 같이 살자 했어도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20년 전 황혼유가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렸던 이유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갔을 때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실 거예요? 자녀분들은요?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나요? 네, 혼자 살 거예요. 가족들도 동의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룸부터 투룸까지 여러 집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2층이나 3층에 있었는데 허리가 아픈 제가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보증금이 좀 비싸요. 최소 1억은 들어가실 거예요. 월세도 80만 원은 나갈 거고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아이들 결혼시키고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줬더니 제게 남은 건 고작 몇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녔다면 노후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손주 봐주면서 아들, 딸에게 받은 용돈이 다였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 받고 싶지 않아서 최소한의 용돈만 받으며 황혼 육아를 했었거든요. 이제 와서 모든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낡은 주택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직원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허리가 굽어 있고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했지만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간병인이나 홈케어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간병인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어머니 24시간 간병인은 월 240만 원이고 12시간은 180만 원이에요. 주말에는 추가 요금이 있고요. 그럼 주 3회 정도 청소와 빨래만 도와주는 건요? 그것도 월 80만 원은 들어가실 거예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면 120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식사 준비까지 하려면요.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월 80만 원 정도 받는데 간병비만으로 그 돈이 다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했지만 이미 요양원을 권유한 상황에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딸아, 엄마가 혼자 살려고 하는데 간병인비가 너무 비싸더라.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엄마, 그럴 바에야 그냥 요양원 가세요.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텐데요. 거기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딸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해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기도 바빠요.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비 내는 것도 부담인데. 요양원이 답이에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의 차가운 대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년간 손주들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간다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너희들 애들까지 키워놨더니 이제는 내가 짐이 됐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싶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20년을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얘, 너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나랑 같이 주민센터 가자.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이라는 게 있대. 그게 뭐야? 정부에서 고령자들을 위해 만든 임대주택이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관리비도 저렴하다더라.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어르신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무주택이시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제가 조건에 맞나요? 1인 가구이시면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어르신 연금 수준이면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에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고령자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3개월 후 당첨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다. 이제 혼자 살 거야. 어머니, 그런 곳에서 혼자 사시겠다고요? 응,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거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에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라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월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입주 첫날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요? 저는 301호 사는 김순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여기 사는 분들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이 모두 고령자였는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몸이 아플 때는 서로 도와주고 심심할 때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느 날 순자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반찬 나눠 먹자. 혼자 해 먹으면 양도 많고 맛도 없고.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반찬 품앗이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김치찌개를, 화요일에는 순자 언니가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나눠 먹었어요.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근처 경로당에서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제게 맞는 스트레칭을 배웠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어머니 여기 오시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경로당 관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기 괜찮으세요? 응, 너무 좋다. 이웃들도 친절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청소나 빨래는 어떻게 하세요? 옆집 순자 언니랑 서로 도와줘. 내가 허리 아플 때는 언니가 청소기 돌려주고, 언니가 손목 아플 때는 내가 빨래 널어줘. 요리도 번갈아가며 해서 나눠 먹고.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엄마가 혼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세요. 아니다,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희들도 너희 가족에게 신경 써라.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0년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후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고 결국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찾아냈습니다. 몇 달 후 사연자의 자녀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을 사과하며 이제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에 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보를 찾고 노력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연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